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비 피해 없도록 다양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 동안 이어지던 때이른 더위도 잠시 누그러졌는데요. 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며 낮 기온도 다소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25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가 올 때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시간당 50mm의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이상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 호우가 무려 16차례나 발생했는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태풍과 돌풍에 의해 나무가 쓰러질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지능 학습을 기반으로 나무별 기울기값 등 관측 자료를 분석해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도시나무 쓰러짐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경고음을 통해 주변 보행자에게 알리도록 해 인명사고와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선 주요 주자들이 국내 AI 산업을 세계 순위권에 올려놓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은 수십 줄에 이르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은 하나같이 한 줄에 불과했고 전력 수급책도 부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산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뤄지는 흐름 속에서 대선 후보들도 국내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1호 공약으로 100조 원에 이르는 AI 민간 투자 시대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 세계 3강에 들겠다는 목표로 5만 개가 넘는 고성능 GPU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에 AI 3강이란 목표를 내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초기에 이 테이크오프를 위해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우수한 인재를 전 세계적 규모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런데 양당 후보들이 공약집에서 밝힌 AI 분야 추진 정책만 수십 줄에 이르지만 재원 대책은 하나같이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향후 연간 수입으로 충당하고 김문수 후보는 국비 활용과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전력 공급 대책인데 전문가들은 이 또한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공약이 한쪽은 25년 걸리는 원전으로 하겠다. 한쪽은 하루 15%밖에 전기를 공급 못하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 다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당과는 달리
작은 정부론을 내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민간 중심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의 투자 역할 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수당 확대를 내건 이재명 후보나 법인,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한 김문수 후보 모두 별도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한 공약을 내걸고 있어서 현실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혁신과 교육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혁신과 연결, 포용을 위한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학습자와 교사들이 AI와 디지털 혁신을 포함한 현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로개통안전연구부 송철화 박사가 2025년 미국 원자력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송 박사가 지난 40년간 신형 원자로 개발과 안전성 향상 연구를 선도해온 공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석학회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원자력학회 석학회원은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쌓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리더십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를 피해 미국 현지 생산과 기술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카고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매년 70여 개국 제약업계 관계자 2만 5천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인 미국 암연구학회 AACR. 제약기업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에 걱정이 앞섭니다. Mr. President, on the pharmaceutical side,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이에 유럽의 대형 제약사인 로슈는 미국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We're all very confused and not too happy about that. Obviously, it's causing a lot of turmoil. Maybe the generic companies, they might have to worry about that a little bit more. 국내 기업의 경우엔 미국 수출 방식에 따라 관세 영향이 달라질 전망. CMO, 위탁 생산 방식은 한국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구조로 관세가 단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C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식. 반면 신약 후보 물질을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엔 제품 수출이 아닌 만큼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제약사 스스로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신약을 어떻게 더 출범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AACR에서 미국과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신약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의약품의 주요 약효 성분인 API의 72%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는 세계 각국에 앞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백신연구소, 영국의약품규제당국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백신에 쓰일 표준 물질을 공동 개발합니다. 3급 법정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아직 상용화된 백신이 없고 치사율은 약 18%로 높은 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환자의 회복기 혈장에서 감염력을 약하게 하는 중화항체가 높은 시료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표준 물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표준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아 지정되며 백신 개발을 위해 국내외 기업과 기관에 제공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정서적 고통이 신체적 고통과는 다른 뇌신경회로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한진희 교수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신체적 자극 없이 심리적 위험으로 공포기억을 형성하는 핵심 뇌회로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신경회로가 후측 대뇌섬엽에서 외측 팔교택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심리적 고통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을 유도하는 핵심 경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신경회로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시각적 위협에 따른 공포기억 형성이 감소하지만 선천적이거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공포 학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외상 후 스트레스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서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이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RB1이 천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수산나 김태수 박사 연구팀은 250종의 천연물 한약재 성분을 분석해 그중 인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RB1을 유망 천식 치료 후보 물질로 선별했습니다. 연구팀은 천식 동물 모델과 천식 환자 유래 혈액세포를 대상으로 염증 반응 실험을 진행했는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가 최대 80%까지 감소하는 등 면역세포가 효과적으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한의과학을 기반으로 천식을 치료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양한 염증성 질환으로의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 회동 이후 관세 관련 실무 협상을 이어온 한미가 내일 제주에서 중간 점검에 나섭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날 예정인데 관세 관련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네바 협상 주역인 그리어 대표와 중국 리청강 부부장의 만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Sir, do you have a moment for a question? Just to me. Mr. Korea, how are the negotiations with Korea?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2+2 회동 이후 20여일 만에 고위급 접촉입니다. 당초 한미는 6개가량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18개 나라와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이다 보니 작업반 구성 여력이 없는 상황. 한미가 작업반 구성 없이 분야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0분으로 예정된 이번 만남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영국에 이어 중국과도 90일 관세 휴전을 타결지은 만큼 우리 측에도 속도전 내지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을 목전에 둔 터라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계속하지만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기조 아래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임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서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나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전략적 카드로 이용해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여파가 이미 수출 급감으로 가시화하고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돼 있어서 마냥 신중하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통상장관 회의에는 에이펙 21개국 통상장관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세 협상에 큰 장이 마련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제네바 협상 때 마주 앉았던 미국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추가談判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격 합의한 115%포인트 관세 인하 조치가 약속대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양국 간 무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세계의 마트로 불리는 중국 저장성 EU 시장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지난 12일
미중 양국이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끊겼던 주문이 쇄도하는 겁니다. 昨天是收到这个关税降的这个消息之后啊，他立马第一时间给我打电话啊，他说最晚今天晚上就可以把订单安排给我们这边生产了啊，预计大概有2万条左右。 물류 창고를 가득 채웠던 미국행 수출품에도 다시 송장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몰린 해운 물량에 운임도 올랐습니다. 那目前价格的话，基本涨幅一个大概在$500左右，因为在这个较井喷行情里边，一定会出现这个供不应求。 중국 시각 14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25%에서 10%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관세 24%엔 90일 유예라는 조건을 달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도 없애기로 했지만 중단 또는 취소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시행된 20% 펜타닐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당시 미국 석유나 농산품 등 특정 품목에 중국이 매긴 10에서 15% 보복 관세와 여러 비관세 반격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美方以芬太尼为借口，对中国无理加征2轮关税，中方反制措施仍然有效。 꽉 막혔던 미중 무역의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버가 자율주행의 합승 개념을 더한 택시 서비스를 내년부터 미국에 도입합니다. 우버는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고객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 주요 도시의 자율주행 택시에 합승과 유사한 개념인 경로 공유 서비스를 신규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는 독일 폴크스바겐과 협력해 폴크스바겐의 ID 버즈 전기밴으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내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다양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지만 합승이 제공되는 곳은 우버 서비스가 처음입니다.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더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8월 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인데 고용시장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 명을 넘는 고용시장 기둥이죠.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12만 명 넘게 줄면서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진 겁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서비스업과 보건복지 분야, 상반기에 집중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내수 지표인 건설업,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4천 명 감소하며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지난해 7월부터 10달째 줄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인 반도체는 취업 유발 효과가 낮고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심리 저하, 지난해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면서 12달째 감소했습니다. 이상 한파로 농림어업 분야도 13만 4천 명,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15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5.3%로 12달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4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석 달 연속 7%를 웃돌았고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분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간 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건설업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4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한 달 사이 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김밥 한 줄의 지난달 평균 가격이 3,623원으로 전달보다 23원 올랐습니다. 삼겹살은 24,447원으로 171원 올랐고 삼계탕은 17,346원에서 17,500원으로 154원 상승했습니다. 비빔밥과 칼국수 가격도 오르면서 한 달 사이 소비자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5개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근 서울에 다양한 녹지 공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5분 거리에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정원도시 서울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홍제천변, 시원한 인공폭포 앞으로 걷고 뛰고 따스한 봄햇볕을 즐기러 온 이들의 발길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장미축제로 유명한 중랑구에는 최근 하천변에 장미정원과 카페가 조성됐습니다. 또 소규모 공연장도 만들어져 이 지역의 부족한 문화 여건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의 세곡천 주변은 도심 하천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고즈넉한 풍광에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추가 설치됐는데 서울시는 내년까지 이런 수변 활력 거점 27곳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느끼고 즐기고 체험해보면 이거 좋은 줄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구에서 경쟁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경쟁적으로 많이 만드시라고. 시는 광장과 공터 역시 녹지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잔디만 있던 서울광장 주위로 나무를 심고 쉼터를 만든 뒤 시민 참여 문화 행사를 늘려가고 12만 평 규모의 보라매 공원엔 111개 정원을 조성해 서남권 대표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 도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만들고 남산엔 숲박물관을 조성하는 등 3년차에 접어든 정원도시 서울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물을 내면서 회색 도시였던 서울에 녹색 휴식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철강도시 경북 포항시가 탄소 중립 녹색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며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도시와 산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기후변화협약,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와 친환경기업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는 방안을 찾는 세계 녹색 성장 포럼입니다. 전 지구의 과제가 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려고 모인 겁니다. 녹색 성장은 이제 이미 전 세계적인 화두가 돼서 정부는 물론이고 산업계, 학계, 그리고 지지자와 같은 국제기구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도록.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도시의 탄소 중립 사례가 소개됐고 UN 기후변화 협약도 기존의 굴뚝산업의 친환경 녹색 산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Green transition. The second is a digital transition, and the third is an ecosystem-based transition. Is needed for net zero to happen. 포항시는 포럼에서 공유된 사례와 정보를 발판 삼아 회색빛 철강도시 이미지를 벗고 녹색 성장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탈탄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성과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우리 인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도시가. 포항시는 이번 포럼을 도시의 미래 성장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선언의 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5월 1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